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앉아서 타는 휠체어만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침대형 휠체어만 이용 가능 장애인 평등권 침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표준형 휠체어만 기준으로 삼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안전기준 헌법 불합치 판결. 둘, 인천시립요양원 9월 남동구 도림동의 준공, 내년 3월 개원, 치매 전담실 간염 전담구역, 게스트룸 등 특화시설 운영. 셋,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 아동 청소년 독후감 공모 7월 31일까지 접수. 넷, 에너지 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 접수, 대상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하면서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이하헌재는 5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중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부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법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앞서 침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모 씨는 교통약자법의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 2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장애인의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서 조항대로라면 침대, 와상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러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2024년 말까지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복. 인천시는 인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인천시립요양원이 오는 9월 준공한다고 5월 24일 밝혔습니다. 남동구 도림동에 들어서는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좋은 환경과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돼 지난해 2월 착공했습니다. 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상 3층, 연면적 2,984.2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1층은 업무시설 및 식당, 2층과 3층은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 배치됩니다. 입소 정원은 104명으로 수탁기관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공공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치매 전담실을 설치해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상황 발생 시 내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 전담구역도 운영됩니다. 또한 요양원 내 게스트룸을 마련해 입소한 노인과 가족이 함께 숙박하면서 시설에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옥상 텃밭과 산책 데크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립요양원이 어르신 돌봄과 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며 시립요양원의 준공과 개원이 지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7월 31일까지 제16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장애아동 청소년이며 도서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면 됩니다. 응모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 연령 및 장애 유형,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에 따라 총 8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시상은 독후감 부문과 우수학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독후감 부문은 초등, 중, 고등부 각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등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상 총 58명에게 수여되고 우수학교 부문은 장애 유형별 각 한 곳을 선정 총 4개교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상에 수여됩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장애아동 청소년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아동 청소년들이 본 대회를 준비하면서 책과 더 가까워지고 독서를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9월 26일에 발표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수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 금액도 인상했습니다. 먼저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27만 8천 가구로 추정되는 추위, 더위 민감계층을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하절기 4만 3천 원, 동절기 15만 2천 원인 19만 5천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의 지원 단가를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 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 소요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번, 1600-3190번에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